오늘 이제 중복조합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복조합 생각 열기 해서 중복조합에 대해서 느낌을 조금 가져볼게요. 우리가 일단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이 A, 그 다음에 B, O로 이제 요 세 가지 유전자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두 개의 유전자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유전자를 나열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쪽에 있는 것을 제가 왼쪽에다 쓸 것이고 이쪽에 있는 아이를 오른쪽에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A가 되고 여기 이제 B가 되고 여기 O가 되고 여기 BA가 되고요. BB 그 다음에 BO 그 다음에 OA 그 다음에 OB O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형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AA 그 다음에 AO는 OA랑 같죠. 그 다음에 AB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B가 있을 거고 BO 그 다음에 OB 그 다음에 OO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 3은 9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 9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여기서 A5인지 OA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냥 유전인자 A, B, O 중에서 A와 O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A, B와 BA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문자가 두 개의 유전인자로 이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 문자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A, B인지 B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문자의 종류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같은 문자가 이렇게 중복해서 쓰였어요. AA, 그 다음에 뭐 BB, 뭐 이런 것들, OO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문자의 종류가 중요한데 중복해서 쓰였네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혈액형은 A, B, O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같은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 서로 다른 문자 3개 중에서, 그쵸? A랑 B랑 O니까 중복을 허용하여 허용하여 몇 개를요? 2개를 택하는 조합, 2개를 택하는 방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지금 서로 다른 문자 3개라고 하는 것은 A, B, O가 될 거고요. 혈액형은 2개의 유전인자가 필요하니 2개를 택하기만 하면 혈액형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3H2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로 다른 문자 3개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개를 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쓸 건데 이제 계산한 결과가 지금 혈액형으로만 살펴본다고 하면 이것의 결과는 이제 6이 되어야 할 건데 6개였으니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으니까 근데 얘를 조금 동치 상황을 가져와서 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중복 조합은 이제 우리가 동치 상황을 가져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AA, AO, OA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A,
B, O라고 구분을 좀 지을게요. 그래서 A랑 B랑 O를 구분 짓기 위해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겠습니다. 저는 이걸 6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규칙으로 대응되는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일단 AA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AA를 이렇게 A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공 2개, 같은 공 2개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A5는요, 이렇게 할게요. A5 이렇게. 그 다음 AB는요, A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B는 BB라고 할 거고, B5는요, B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OO는 OO라고 할게요. 그러 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이런 뭐 공간들이 이런 공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공간을 무시한다고 하면 얘가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동그라미 두 개와 요렇게 생긴 네모 두 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와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이게 6개인지 볼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하나, 둘, 셋, 넷. 일단 4개. 같은 게 2개씩 있어요. 하나, 둘, 해서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정말 6개인데 그러면 결국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밑에다 좀 써볼게요. 여기다가. 네. 3H2를 계산하면 6인데 이게 지금 동치인 상황이랑 얘기를 하자면 이게 4팩, 2팩, 2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4C2라고 쓸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에 3H2라고 하는 아이의 계산은 4C2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다가 규칙을 조금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미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여기 똑같이 2가 있죠. 여기 똑같이 이게 2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2, 잠시 쓰고 여기 똑같이 C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여기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얘는 여기가 4고요. 얘는 여기가 3이에요. 근데 3하고 여기는 2랑 더해서 하나를 빼면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더해서 하나를 빼서 이제 그런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이제 한 가지로만 좀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할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i는 계산은 일단 이렇게 똑같이 맞춰 쓰시고요. CR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아이 2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중복 조합은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서로 다른 n개가 주어져 있을 때 문자의 이 배열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의 그 나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문자의 구성이 중요한데 그 구성된 문자가 이제 중복이 돼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 우리는 이 아이를 중복 조합이라고 쓸 거예요. 네, 조합. 기호는요, NHR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빠졌다. 여기 중복이란 말이 있어서 그렇구나. 예, 이게 NHR은 CR에서 여기 똑같이 맞춰주시고요. 여기가 N 더하기 R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보기 문제를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요 숫자들 보이죠? 그러면 C 0, C 2, C 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더해가지고 하나 빼는 거예요. N 더하기 0 빼기 1 여기도 얘랑 더하면 4 더하기 2 빼기 1 얘랑 더해서 N 더하기 3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는 N 빼기 C 0 얘는 어떻게 돼요? 6 빼기 1이니까 5C 이거 외우기로 했죠? 10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N 더하기 2C3 해서 이렇게 일단은 하면 되죠. 얘는 결과가 1이고요. 얘는 N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두기로 해요. 그러면 교과서 문제를 한번 또 같이 해보죠. 값을 계산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예, C3 여기 보시고 C7 그다음에 아래로 쓰겠습니다. C0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6 더하기 3은 9 하나 빼면 8 4 더하기 7은 11 하나 빼면 10 5 더하기 0은 5죠. 하나 빼면 4 계산해 볼까요? 3, 2, 1 8, 7, 6 띡띡띡 하면 얘가 56이고 그 다음에 10C7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13으로 할게요. 3, 2, 1 10 9, 8 그러면 4가 되고요. 3이 되고요. 정답은 120. 근데 4시정은 뭐예요? 서로 다른 4개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그 자체. 하나, 그쵸? 그래서 일단은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중복 조합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제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면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그죠? 그 다음에 딸기 맛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세 가지 맛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럼 이걸 쓸까요?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주문한다. 5개를 선택하는 거랑 같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 조합은 그냥 선택하는 걸 얘기해요. 그쵸? 이걸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NHR. 그쵸?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볼까요? 이 공식을 적용하면 3H 뭐가 돼요? 5개죠. 3H5죠. 그래서 계산하면 CO 먼저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3 더하기 5는 8, 7CO 계산 7C2로 하겠습니다. 21, 76 정답은 21.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 느낌을 조금 갖고 가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살짝 볼게요. 그러면 결국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제가 바닐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을 때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을 사고 그 다음에 초코 맛 아이스크림을 사고 딸기 맛 아이스크림을 샀을 때 봉지에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것들의 개수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을 하겠지만 중복 조합은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바닐라 맛, 초코맛, 딸기맛 아이스크림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주문하는 경우에 쓰는요. 결국 요 방정식에 의미하는 정수해와 일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형태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살짝 올려볼까요? 네, 이제 1번 보겠습니다. 네,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와 중복 조합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제 그걸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하기에 앞서 조금 쉬운 예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굉장히 유명한 식이잖아요. x 세제곱, 3x제곱 y, 그 다음에 3xy의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얘는요, 서로 다른 항이 4개가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왜 4개가 나왔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예제 1번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아이는 x 더하기 y, x 더하기 y, x 더하기 y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괄호에서 x 혹은 y가 이제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괄호에서 x가 나오고 두 번째도 x가 나오고 세 번째 괄호에서도 x가 나오면 결국은 x 세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질 테고요. 첫 번째 x, 두 번째 x인데 두 번째 마지막 y, 첫 번째 x, 두 번째 y, 세 번째 x, y, x, x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게 문자의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y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항의 이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만 궁금하다고 할 때는 결국은 여기서는 x제곱 y라고 하는 아이가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개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살펴보면 여기가 x, y, y, 그 다음에 y, x, y, 그 다음에 y, y, x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여기 있는 애들은 x, y, y든 y, x, y든 y, y, x든 간에 얘네들은 무조건 x, y의 제곱이라는 항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y가 어디서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첫 번째 가로도 y, 두 번째, 세 번째도 y가 나온다고 한다면 y의 세제곱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 x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x, x, x. 그 다음에 x제곱 y를 x, x, y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얘를 x, y, y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y, y, y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하나씩 대응되는 그 1대1 대응 관계가 되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xxx, xxy, xyy, yyy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y가 지금 이따 보세요. 일단은 요 식은 두 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xy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문자의 종류가 두 개예요. 문자의 종류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요, 총 몇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나열된 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러면 요 아이를 우리가 배운 중복조합의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문자 두 개죠.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요? 세 개를 선택하는 조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자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의 구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 그 다음에 세 개를 선택.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우리가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쓴다면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그쵸?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요? 세 개를 선택해서 이제 하는 조합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정말 4가 나오는지 해볼까요?
C3, 2 더하기 3은 5, 4C3은 우리가 4C1이니까 얘가 4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러면, 주어진 식이랑 바로 연결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건 x 더하기 y 세제곱에서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였거든요. 그래서 좀 매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요. 문자는 x 혹은 y로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개수는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x, y로 구성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제곱이 의미하는 걸 보세요. 세제곱은 x 더하기 y라는 괄호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괄호 하나당 하나씩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3개를 선택, 그 다음에 총 3가지가 필요했어. 요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냥 암기식으로 알아둔다면 여기서의 2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 있는 문자의 종류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은 요 거듭되고 있는 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다항식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4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몇 개 여기 지금? 3개, 그쵸? 3개, 3, h, 여기 있는 지금 거듭의 횟수, 지수 부분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계산은 C4, 3 더하기 4는 7, 하나 뺄까요? 6C4, 6C2로 계산이 편하죠? 2, 1, 그 다음에 6, 5, 3, 5, 15 해서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4제곱을 전개를 하면 15개의 서로 다른 항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개예요? 4개죠. 네. 4, 그쵸? H. 이게 어떻게 됩니까? 3. 요렇게. C3. 4 더하기 3은 7. 7 빼기 1은 6.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6C3, 6, 5, 4, 3, 2 하니까 띡띡띡 하니까 이 문제의 답은 아마 20일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을 볼 건데 아까보다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죠. 근데 여기 좀 생각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앞에는 A랑 B가 돼 있고 여기는 X, Y, 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가 만약 4개고 그쵸? 여기서 만약에 뭐 6개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종류 1개당 6개가 생기는 것이니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 문제는 4 곱하기 6 이렇게 풀어낼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x 더하기 y, x래.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제곱에서의 서로 다른 이제 항의 개수를 구해서 그대로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2개니까 h 뭐예요? 3 여기는 뭐예요? 3H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곱하면 돼요. C3, C2 여기 먼저 해줄게요. 2 더하기 3은 5, 4C3. 3 더하기 2는 5, 4C2. 4C2는 우리 외우고 쓰는 거죠. 6. 얘는 4. 그쵸? 4, 6에 24.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에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조합이 사용되는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예제 2번인데요.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엄청 중요하죠? 중복조합의 뭐 종목조합의 그냥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럼 살짝 위로 올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왜 방정식에서의 의미 아닌 정수의 인해의 개수가 종목조합과 관련이 있는지. 일단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6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해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음이 아닌 정수해 라고 하는 아이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어떤 아이예요? 이런 거죠. x랑 y랑 g는 정수야.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g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나열을 좀 해볼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6. 그럼 나열을 해보면 순서상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x, y, g 이런 순서로요. 그럼 6, 0, 0이 있을 수 있고요. 5, 그 다음에 1, 0도 있을 수 있고요. 4, 2, 0, 뭐 4, 1, 1, 뭐 이런 식으로 줄줄줄 있을 텐데 과연 이게 몇 개냐는 거죠. 이거를 어느 세월에 이거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을 거냐 라고 해서 동치 상황으로 한번 또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6, 0, 0은요. 결국 이렇게 x가 6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5, 1, 0은 x는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이제 y가 1개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 2, 0은 x가 4개가 있고요. y가 2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 x, 얘는 y, 얘는 g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사용되는 문자가 종류가 몇 개인지 볼게요. x가 있고요. y가 있고요. g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총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하면 6개인데 보니까 이렇게 x가 반복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중복이 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하나당 이렇게 1대1로 대응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요걸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할 건데 요 이제 붉은 색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서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문자는 x, y, g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문자의 나열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의 구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선생님 저는 x, y, gg로 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요거는 어떻게 대응이 될 거냐면 1, 3, 2로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자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게 어차피 x, y, g라고 써도 같은 거거든요. x가 하나, y가 3개, 그 다음에 g가 2개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문자는 3개였고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문자 배열 중요하지 않고 문자의 구성만 중요하니까 문자 몇 개에서요? x, y, g 중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서로 다른 몇 개요? 3개. 여기서의 3개는 x, y, g를 이야기하는 거죠.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요? 6개죠. 6개를 택하는 조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써보면 서로 다른 3개, 그 다음에 중복 허용 6개. 그래서 요거 문장을 우리가 중복조합 기호를 사용해서 쓰자면 서로 다른 3개에서 3H6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C6, 3 더하기 6은 9에서 하나를 빼니까 86, 82인데 이게 21, 그 다음에 87 이렇게 되는 거라서 4. 그래서 계산하면 이제 28이거든요. 아, 여기가 28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요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도 28개가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니. 그러면 방금 이 문제가
이제 3H6으로 이해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조금 문제를 바로 쓸 수 있게 공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보면 서로 다른 세계에서 라고 할 때 요 세계 x, y, g는 결국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3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해서 6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여기를 얘기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쵸? 여기. 그래서 이 문자 개수가 x, y, g는 하고 6이라고 써 있으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이제 연습을 하니까 여기가 몇 개예요? 3개, 3H6이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연습을 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리 한번 해보았는데 네,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8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는 여기 3개 3h 그 다음에 여기 8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g w 몇 개예요? 4개 4h 10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바로 조합 공식을 사용하실 거면요. 반드시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언급이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x, y, g, w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공식 적용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 보았는데요. 한 가지를 더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다른 동치 조건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요런 말 어떤지 보세요. 같은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 그러면 지금 이제 했던 얘기를 잠깐 머릿속에 지우시고 요 아이에만 좀 집중을 해봅시다. 같은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상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공을 담을 거란 말이에요. 공을 담을 건데 요 아이 상자 이름을 이렇게 할게요. X 상자, Y 상자. 상자의 이름이 다르게 붙어요. 그 이유는 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을 담을 건데 X 상자에 담긴 공이 있을 거고 Y 상자에 담긴 공이 있을 거고 G 상자에 담긴 공이 있을 텐데 이들 공의 개수를 다 합치면 X 상자, Y 상자, G 상자에 있는 공을 다 합치면 몇 개가 돼야 돼요? 6개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공의 개수는 6개니까. 근데요, 여기 되게 중요한 한 문장이 필요해요. 단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X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 Y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 G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인데 개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연수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일단 자연수인데 개수니까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란 얘기는 X 상자나 Y 상자나 G 상자 중에서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그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가 몇 개? 0이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하면 결국 X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를 X라고 두고 Y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를 Y, G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를 G라고 둔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X, Y, G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6,
x 0보다 크거나 같고 y 0보다 크거나 같고 g 0보다 크거나 같은데 x, y, g는 뭐예요? 정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문제 푼 거랑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렇게 문제를 풀겠죠. 그쵸?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세 개의 동치 상황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상황들 하나, 두 개, 세 개 이 상황이 같은데 여러분이 요거를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 단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6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 개수와 같은 동치 상황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네, 바로 이제 이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제 2번에 괄호 2번이에요. 방정식의 자연수인 해의 개수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6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방금 이제 공부를 해봤던 여기가 x, y, g 여기가 6이었어가지고 얘를 적용하면 3h6 이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x, y, g는 6을 만족하는 모두 자연수인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의미 아닌 정수예였는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아까 그 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같은 공 6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담는 방법. 그래서 아까 의미 아닌 정수의 해와 동치 상황은 빈 상자가 있어도 돼요 였는데 조금 조건을 강화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해볼까요? 빈 상자는 없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상자를 3개를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이제 X 상자가 있고 Y 상자가 있고 이제 G 상자가 있는데 아까처럼 X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 Y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 G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를 합치면 6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빈 상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공의 종류가 같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래? 그럼 일단 상자에 공을 하나씩 넣자.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쵸? 공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러고 남은 공이 몇 개가 되죠? 맞아요. 6개 중에 3개를 하나씩 넣었으니까 3개가 지금 사용이 됐고 3개가 남았는데 그래서 X 상자에 이제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를 A개, Y 상자에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를 B개, 그 다음에 G 상자에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를 C개라 둘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 3개가 돼야겠죠. 이미 3개를 사용했으니까. 그러고요. 이미 우리가요. 공을 하나씩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자에는요. 추가로 공을 넣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B, C는 일단은 공의 개수니까 자연수여야 하는데 A, B, C는요.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0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조금 세련되게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와 이 문제 푸는 상황이 동치 상황이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또 3개네요. 그래서 요 3개 때문에 3H, 얘 때문에 3.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C3, 3 더하기 3은 이게 뭐예요? 얘 6이니까 하나 빼면 5C3인데 우리 5C3 외우고 있잖아요. 10이라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상황을 이제 방정식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X상자 더하기 Y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 담긴 공의 수 생략하지 않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자, 담긴 공의 수를 합치면 이제 6개가 될 건데 빈 상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는 결국 뭐예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g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를 조금 더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6, 그쵸? 그러면서 x, y, g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그냥 자연수겠죠, 그죠?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상황이 요 상황이랑 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내용으로 먼저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아이를 도입해서 먼저 설명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빈 상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처럼 공을 먼저 살짝 이렇게 먼저 넣고요. 추가로 넣어야 되는 공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과서에서의 방법도 있으니 그걸 한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중복 조합을 이용하고 싶어요. 근데 중복 조합은 x, y, g가 음이 아닌 정수해일 때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쓰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6인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아니지. 요렇게가 아니죠. 네. x가 1, y가 1, g가 1인데 문제는 우리가 중복 조합을 이용하려면 이렇게 방정식에서 등장한 문자가 이렇게 아니라 아까 전에 음의 정수해처럼 요렇게 돼야지 우리가 중복조합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요와 이렇게 이항을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이항을. 이렇게 이항을 시킬게요. x 빼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뭔가 비슷한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아이를 커다란 문자 A, 요 아이를 커다란 문자 B, 얘를 커다란 문자 C로 바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A는 x-1, B는 y-1, C는 g-1로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쵸? B는 0보다 크거나 같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살짝 쓰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방정식에다가 A, B, C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X 자리에는 A 더하기 1이 들어가고요. Y 자리에는 B 더하기 1이 들어가고요. 이제 G 자리에는 C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더하기는 6.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아이가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 문자가 3개 3H3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아까랑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중복접의 공식을 이용하는 문자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0부터 들어갔을 때 성립하게끔 이제 문자를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요 부등식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이항이란 방법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넣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0부터 넣고 싶은데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1이거든요. 그래서 0부터 들어가는 문자를 도입을 하면서 일단은 1이라는 최소값을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이런 문자를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이거 A가 0부터 들어가면 결국 얘는 1부터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문자를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 4번을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8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죠? 요 문자가 3개 h 8 이렇게 되는 거라서 C하고 8하고 써주고 3 더하기 8은 11인데 10.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8 이렇게 되는 거고 10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 얘는 2, 1 해서 이제 19 해가지고 계산하면 4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자연수인 개수를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요거를 좀 아까 설명한 것도 있지만 생각을 좀 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이제 8인데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고 g가 1보다 크다 라고 해서 아까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생각은 공을 하나씩 먼저 넣자. 그러면 추가로 넣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미 8개의 공 중에서 이제 3개를 사용했으니 5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것이니 여기가 3개 H에서 이거랑 동치 상황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될 거예요. 3 더하기 5는 8이고 8에서 3 75, 72 그러면 21, 그 다음에 76 해서 3이니까 21 이런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또 생각하는 방법이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 자체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문자를 도입하면 a가 0부터 들어갔을 때 결국 이제 x는 1부터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y가 이제 b 더하기 1로 생각하면 b가 0부터 들어갔을 때 y는 1부터 돼요.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g도 마찬가지로 c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문자를 도입을 하면 이제 c가 0부터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1부터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교과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항하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그 이항된 아이를 A, B, C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0부터 들어가야 하니 0부터 들어갔을 때 만족시켜줄 문자를 이렇게 도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A 더하기 1, X가 A 더하기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1, 그 다음에 C 더하기 1은 결국 8인 거고 A, B, C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 그러면서 얘를 만족하니까 아까랑 결과는 같겠죠. 그래서 상자를 생각하신 다음에 먼저 공을 먼저 넣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0부터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얘가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면 0 더하기 해서 A 더하기 1이라는 문자를 도입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3번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자연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항한 다음에 이렇게 문자를 정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데 다 알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4쪽에 보면은 이제 생각 넓히기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이해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A, B, C 세 곳 중 한 곳으로 수련회를 가기로 하고 오른쪽 그림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종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 A, B, C에서 원하는 데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각자 가고 싶은 곳에 무기명,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기표, 투표한다는 얘기죠. 활동 1. 각 회원이 한 곳에만 기표를 한다. 한 곳에만 체크를 한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했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A에 기표한 친구들의 수, 그쵸? B에 기표한 친구들의 수, 그 다음에 C에 기표한 친구들의 수를 합치면요. 10명이 돼야 돼요. 왜냐면 동아리 학생 수가 10명이었잖아요. 우리가 반장선거 할 때도 30명이 투표하면 투표용지가 30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이 중에는 얘가 0표 나오고 10표 나오고 0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이 투표 용지의 숫자는 자연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0이 돼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문자로 좀 바꿨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인 건데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한 거잖아요. 3개, 10개.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3H10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할 공간은 여기다 C10, 3 더하기 10은 13이니까 12. 계산하면 66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회원이 2곳에 기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2곳에 기표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랑 B라고 하는 것에 투표한 친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B와 C라고 하는 곳에 투표한 친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 B, B, C, CA, CA에 투표한 친구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2곳이라고 할 때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서로 다른 2곳이라는 말을 좀 추가할게요. AA 혹시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투표용지도 개수를 세면 10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10개 몰빵일 수 있죠. 10개, 0개, 0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방정식 상황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0이고 여기 들어가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역시도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건데 이것의 결과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이니까 3H1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랑 결과 같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활동 1의 결과와 활동 2의 결과가 어떻다? 이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